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고요. 제프 덩컨 부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브랜든 비치라는 주 상원의원인데 이 세 명의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조지아주에서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주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선거 청년법안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저스트 더 뉴스가 어젯밤 늦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가 제프 덩컨 부주지사한테 지시를 했다 이거죠. 시켰다는 겁니다. 뭐를 시켰느냐? SB 89 법안을 막아라 라고 시켰다는 거죠. SB 89 법안은 바로 이 브랜든 비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 보관사슬.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투표용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유권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걸 접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봉투에 집어넣은 우편 투표용지가 어디를 거쳐서 언제 몇 월 며칠 어디를 거쳐서 또 누구한테 거쳐서 투표소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중간중간 거쳐간 곳들의 시간, 담당자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음에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 그대로 개표될 수 있도록 그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이 투표용지가 문제없이 개표소까지 왔구나 라고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깨져 있으면 한 군데라도 비어 있다거나 없어지면은 그럼 이제 수상한 것이죠. 중간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가 왔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투표용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투표용지가 갈아치기 했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 투표용지에다가 표기를 더 추가로 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깨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깨어져 있는 투표용지에는 정상적으로 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깨져 있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이 개표가 됐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주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우편 투표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걸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SB 89 법안,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법안에 또 한 가지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커벅스라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의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4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비영리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이 비영리 단체가 경합주 지금 막 이게 민주당 주인지 공화당 주인지 혼동스러운 그런 아주 치열한 주에 특별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동네에 집중적으로 선거 자금을 뿌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불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뿌리질 않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서 돈을 뿌렸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선거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카운티별로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우리는 비영리 단체인데 선거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계약서 내용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드랍박스 이거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드랍박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비용이고 새로운 예산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전에는 드랍박스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는데 팬데믹 때문에 드랍박스를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이고 이걸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카메라 달아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 주커버그가 준 돈으로 이 비영리 단체가 우리가 그 비용 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거를 알리는 홍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예산 자체가. 어차피 후보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홍보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펼치기 때문에 중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알아가지고 홍보를 예산을 쓰고 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정하고 장소를 안내해 주는 정도로 끝이게 되는데, 근데 이 비영리 단체, 주커버그의 돈을 받은, 주커벅스를 받은 이 비영리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표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과거 역사 기록을 쭉 보니까 이 동네는 민주당 표가 더 나오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투표율이 좀 낮다, 이런 데들을 집중적으로 고른 겁니다. 가가지고 유권자 명부를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 투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을 더 써줍니다. 편지도 더 많이 보내주고 전화도 더 해가지고 투표 꼭 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 활동들을.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 쪽에 상당히 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주커버그가 돈을 풀어가지고 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실제로 민주당 쪽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주커버그 돈이 쓰이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 표가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다 지금 조사 결과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공화당 표가 더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주커버그 돈이 들어간 동네는 유독 민주당 표가 더 많이 이전 선거에 비교해 보았을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니까 돈을 썼기 때문에 민주당 표가 집중적으로 더 나오게 했던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합주에서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바이든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개인의 사사로운 돈이 바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 자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바로 일선 선거관리위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바로 돈을 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돈에 의한 선거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든 비치 주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가 더 좋은 선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각 카운티로 직접 갈 게 아니라 주 선거관리위원회로 찾아와라 이거죠. 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돈을 내든가 뭘 도와줄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된다. 그러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자금을 그거를 각 카운티에다가 나눠서 보내주는, 그러면 훨씬 더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여기는 돈 쓰면 민주당 표가 더 나올 거야 라는 계산에 의해서 딱딱딱 지목해가지고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눠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민간의 개인의 자금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든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SB 89에.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지사가. 부주지사한테. 부주지사는 상원의 의장입니다. 상원 의장. 상원 전체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이걸 투표에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그 법안이 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원 의장이 이 법안 투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보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들이. 근데 지금 이 브랜든 비치 상원의원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게,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게 해버린 것이죠. 왜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게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걸 왜 막았느냐.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일간지 회사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AJC라는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랍박스 금지 법안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캠프가 지난해 자신이 서명한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내 최고의 선거 청년법을 정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SB 202라고 그래가지고 통과된 선거 청년법이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바꾸고 싶지 않다. 변경하고 싶지 않다. 캠프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입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가 드롭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조지아주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한 안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의회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캠프 주지사는 계속해서 조지아주에서 드랍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선거 기간도 늘렸습니다. 캠프 주지사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선거 청년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드랍박스 없애라. 그거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선거 이렇게 길게 필요하지 않다. 줄여라라는 거죠. 하지만 조지아주는 이미 팽팽합니다. 물론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도심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공화당 민주당의 유권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팽팽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캠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화당 편만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캠프가 주지사가 돼서 처음 뭐라 그러죠? 취임식 할 때 취임 선서한 날 첫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은 공화당만의 나를 선택해 준 유권자들만의 주지사가 되지 않겠다.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은 유권자들의 주지사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말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괜히 유권자, 그러니까 이 선거 청년법안이라는 것을 괜히 더 강하게 조여놓으면은 불필요한 반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브라이언 캠프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있는데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라는 인물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봐라, 지금 공화당이 저렇게 아주 극랄하게 투표 유권자들을 아주 억압하고 있다라는 말을 강하게 내뱉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강한 선거 청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열심히 공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가 이 좌파들을 더 결속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캠프 주지사를 생각해서 해준 이야기이고요. 하지만은 지금 공화당 내 분위기는 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는 어제 어떤 일이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덩컨의 의장직을 박탈하자라는 제안이 나와서 투표합시다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조지아주 상원에서. 왜냐하면 덩컨이 보니까 캠프가 아주 둘이서 짝짝꿍해가지고 호흡을 너무 잘 맞추고 있으니까, 물론 덩컨은 지금 뭐 다음 선거에 또다시 안 나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것 같이 말은 띄워놓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행동하는 게 완전히 뭐 라펜스퍼거랑 이 브라이언 캠프랑 얘랑 또 크리스 카 뭐 주 법무장관이랑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한 통속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아니 이런 법이 왜 이거를 상정을 안 하느냐, 이거 좀 투표하자,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당신은 자격 없는 거다 해가지고 제프 덩컨을 갖다가 지금 의장직을 일단 일시 박탈하자라는 투표를 할 정도로 거의 뭐 탄핵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애틀랜타 티파티의 공동 설립자인 데비 둘리라는 사람은 엊그제 트위터에다가 공화당원들은 투표를 위해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덩컨의 결정을 뒤집지 않음으로써 선거 보안 법안을 죽였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원들 다 싸잡아서 지금 비판한 거죠. 일부 상원의원들은 겁쟁이여서 상정 동의 투표를 거부했다. 나는 오늘 밤 일찍 한 운동가에게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티파티 만들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공화당 안에서 상당히 좀 힘든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브랜든 비치 주 상원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커스 전체가 이 법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던컨의 권력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저스터 뉴스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던컨이 의장의 권한을 빼앗겼다면 SB 89가 표결됐을 텐데 그게 안 됐다. 결국에는 조지아주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확실하게 지금 선을 긋지를 못하고. 이 브랜든 비치는 예전에도 이미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2021년 1월 초에 연방 상원 선거 결선 투표가 있었을 때에도 이거 안 하면 법률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법률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드랍박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우리 법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지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기는 1월 중순쯤 돼야 회기가 시작이 되니까 회기가 1월 5일 날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상원 결선 투표 하기 전에 그게 부정투표로 물들기 전에 이걸 막으려면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줘야 된다. 특별회기 소집해 주면 우리가 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캠프 주지사가 특별회기 소집을 안 했죠.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이 요청했는데 안 했습니다. 특별회기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라이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법을 만들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두 자리가 지금 민주당으로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공화당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두 자리를 다 민주당한테 두 자리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여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드랍박스를 없애거나 아니면 드랍박스를 굳이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확실하게 보강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게 막고 있었다. 아무리 공화당이고 보수주의적인 제대로 된 정책을 잘 해온 주지사라고는 하더라도 이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이야기다. 이건 조지아주의 공화당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브라이언 캠프를 더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여론조사 인기가 좋다, 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선거가 개판인데. 선거가 개판이면 지금 조지아주를 이끌고 있는 주지사, 부주지사, 각 장관들 그리고 이 조지아주 의회에 있는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주민들의 의지에 뜻에 따라서 선출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사회 조직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냥 방관한다라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걸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는 심각한 문제다. 월요일 SB 89 법안 이 선거 청렴 조항 중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다른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SB 441 법안이라고 그래서요. 조지아 수사국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441 법안의 내용이 이제 겹쳐서 들어가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부정선거 문제가 접수가 됐을 때에는 GBI에다가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법으로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도 주지사가 명령하면 그러면 이 GBI, 그러니까 조지아주 수사국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캠프가 그걸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주었는데도 캠프가 지시를 안 했습니다. 수사하라고. 계속 다 라펜스퍼그한테만 보냈습니다. 캠프 주지사 사무실로 그런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선거에 관련해서, 그럼 선거에 관련된 거는 캠프는 전부 다 라펜스퍼그한테 보냈습니다. 선거는 주 국무장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뒷짐지고 빠졌죠. 꼭 마이크 펜스가 나는 그냥 사회만 보는 사람이지 나한테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배신 때린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했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하면은 열심히 신고해서 이거 부정선거니까 조사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신고하면 조지아주 수사국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갑갑합니다. 네, 갑갑합니다. 이제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과 똑같다. 이거를 지금 강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조지아주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꼭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바로 안 잡으면 조지아 미래 없다. 이 얘기를 좀 한마디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